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간 한 차례의 봄 폭풍이 계절의 전환을 알렸습니다. 이 제5월, 기온은 포근하고 습도는 낮아지며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나뭇잎은 날로 짙어져가는 신록의 계절이죠. 마음마저 가벼워지는 그런 5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5월에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거친 날씨가 찾아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시기, 메이스톰, 메이스토엄이라 불리는 봄철 폭풍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매우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그 위력이 마치 태풍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메이스톰과 발달한 저기압, 그리고 그 위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풍과 온대 저기압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에너지원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태풍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거의 전적으로 별표 난기, 별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풍은 따뜻한 바다 위에서 발생하며 해수면에서 증발한 수증기를 빨아들입니다. 이 수증기는 공기 중에서 상승하면서 냉각되고 응결할 때 잠열, 레이턴트 히트이라는 형태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숨겨진 열, 즉 자멸이 바로 태풍이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이와 달리 온대 저기압은 대체로 한랭한 기단과 온난한 기단의 경계선인 전선 부근에서 발생합니다. 무거운 한기는 가벼운 난기 아래로 파고들며 이 과정에서 따뜻한 공기를 위로 밀어올려 대기의 격렬한 상승 운동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상하 방향의 대류 에너지가 온대 저기압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 태풍이 자멸 중심의 수직적 열 에너지에 의존한다면 온대 저기압은 기단 간의 밀도 차이에 의한 운동 에너지에 기반을 둡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태풍은 중심 기압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하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최강의 태풍은 1979년에 발생한 별표 태풍 25 티푸 별표입니다. 당시 중심 기압은 무려 870페이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지구 해면 기압 측정 사상 가장 낮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봄철, 특히 5월에 발생하는 강력한 온대 저기압, 이른바 별표 메이스톰, 별표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메이스톰이란 말 그대로 별표 5월, 별표에 발생하는 맹렬한 폭풍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5월뿐만 아니라 봄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강력한 온대성 폭풍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계기는 1954년 5월에 벌어진 대형 기상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1년 전 1954년 5월 8일 오후 9시 우리나라 서해 상공에 약 1000hp 수준의 저기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도 약 1002hp의 저기압이 위치해 있었죠. 이후 단 12시간 만에 5월 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저기압의 중심은 울릉도 부근까지 진출했고 중심 기압은 988hp로 빠르게 하강했습니다. 같은 시각 연해주의 저기압도 992hp로 내려가며 두 기압계가 동시에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저기압은 이후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고 그날 밤, 즉 5월 9일 오후 9시에는 홋카이도 서쪽 해역에서 합쳐지며 중심기압 970배 수준의 강력한 폭풍으로 재편성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태풍 수준의 저기압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1000회 등압선 안쪽은 시속 50km 이상의 강풍이 불 수 있는 지역으로 실제로 이때 등압선이 규슈를 제외한 일본 열도 전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시간 뒤인 5월 10일 오전 9시, 이 초강력 저기압은 홋카이도 전역을 횡단한 뒤 오호츠크해로 빠져나가며 중심기압 952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태풍과 비슷한 수준을 넘어서 있었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당시 이 시기는 연어잡이 어선들이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받지 못한 수백 척의 일본 어선들이 홋카이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었고, 이들은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강풍과 10m를 넘는 거대한 파도에 그대로 휩쓸렸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어선들 중 다수가 전복되거나 침몰했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봄철 대형 기상재해의 대표 사례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메이스톰이라는 이름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954년 5월, 메이스톰이 일본 홋카이도 동쪽 해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맹렬한 폭풍에 휩쓸려 피해를 입은 어선은 무려 400척이 넘었고 361명의 어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슈퍼컴퓨터도 인공위성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무전기를 갖추지 않은 어선들도 많아서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바다 위에서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고도, 피할 길도 없이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간 어선들. 순식간에 닥친 것엔 비바람과 10m에 달하는 것엔 파도 앞에 그 누구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생업을 위해 바다로 나섰던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차가운 물속에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해 봄, 동아시아 해역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기상재해로 기록되었고, 이후 메이스톰, 메이스토엄이라는 이름은 곧바로 봄철에 발생하는 강력한 온대성 저기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 같은 바다, 같은 해역에서 또 한 번 대재앙이 발생합니다. 1954년 9월 26일 오후 9시, 당시의 일기도에는 타이푼 머리라는 이름의 태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호 5415는 1954년제 15호 태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태풍의 중심기압은 958mpA로 당시의 단위 기준으로는 강력한 태풍에 해당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헥토파스칼, HPA 단위를 사용하지만 그 시절에는 밀리바, MPA를 썼습니다. 이 태풍은 별표 아오모리와 홋카이도를 오가던 연락선 토야마루, 동야환, 별표를 직격했습니다. 안개와 폭풍이 몰아치는 와중에 출항을 강행했던 토야마루는 결국 거센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했고 1761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후 일본 해상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로 기록되었고 일본에서는 이 태풍을 지금도 별표 토야마루 태풍, 동야환 태풍, 별표이라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태풍은 5월에 발생했던 메이스톰과 매우 유사한 경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홋카이도 서쪽 해역에서 태풍의 중심기압은 958mpA로 메이스톰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압선 간격을 보면 바람의 강도 역시 메이스톰보다 훨씬 강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중심부의 풍속은 태풍 특유의 급격한 압력 차로 인해 폭풍의 강도가 매우 강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1000mp의 등압선을 기준으로 본 폭풍 범위는 오히려 메이스톰이 더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즉, 태풍은 중심부의 바람이 강한 반면 온대 저기압인 메이스톰은 강풍이 미치는 범위가 훨씬 광범위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은 우리가 봄철 온대 저기압, 즉 메이스톰을 단순한 봄비 오는 날씨 정도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봄철은 폭풍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겨울의 찬 공기, 한기가 여전히 북쪽에 남아있는 반면 남쪽에서는 점점 강해지는 따뜻한 난기가 북상해 오면서 서로 충돌합니다. 이 두 공기의 경계에서 형성된 전선대는 매우 불안정한 대기 조건을 만들고 이로 인해 급격하게 발달하는 저기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기와 난기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대기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이는 곧 더 강력한 저기압의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메이스톰은 바로 이러한 대기 조건 속에서 태어난 봄의 괴물인 셈입니다. 오늘날 기상관측 기술은 과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인공위성, 슈퍼컴퓨터,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 등이 도입되면서 폭풍의 이동 경로나 강도 예측이 정밀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은 여전히 예측을 초월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특히 메이스톰처럼 대기의 불안정성에서 급격히 발생하는 온대 저기압은 때로는 태풍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창한 봄날이라 하더라도 기압의 변화, 전선의 형성, 그리고 고도에서 나타나는 구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자연을 향한 경외심과 경계심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